용두삼이풍원에 보내주신 만알목 구독자 나으리들의 음탕한 욕망에 보답하고자 준비해봤습니다. 강렬한 시작, 유려한 전개, 완벽한 결말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 용두용미 만화 파트 1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작 서당캐피 이할꾼 한량종수입니다. 모든 것은 대가를 치른다. 진리를 부정하여 인생의 답을 찾다. 아라카 히로무의 역작, 강철의 연금술사.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연금술 최대의 금기인 인체 연성을 범하지만 실패한 엘릭 형제.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대가로 형 에드는 왼쪽 다리를, 동생 알은 전시를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몸을 되찾기 위해 전설로만 전해지는 현재의 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 것이 바로 강철 연금술사의 줄거리죠. 그렇게 2001년 강간코믹스에서 연재를 시작한 강연은 삼류 연금술사에게 격의 차이를 알려준과 동시에 진리에 대한 진실, 그리고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2010년 총 27권을 끝으로 대장정에 막을 내리죠. 주연부터 빌런, 사소한 조연들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얼룩진 가치관, 각자의 배경과 신념에 따른 입체적인 정의감을 가진 캐릭터들의 향연, 인간의 존엄, 등가 교환, 진리의 존재 등 시대가 변해도 다시 읽고 싶게 만드는 철학적인 담론들, 긴장감 넘치는 치열한 전개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유려하게 그려내 강철보다 단단한 서사구조, 연금술, 인종 간의 갈등, 호문클루스 등 소년 만화라는 장르에 재미와 깊이를 더하는 독창적인 설정과 압도적인 세계관, 주인공 에드의 정신적 성장과 주제의식의 조화 속에 꽃피운 완벽한 복선 회수로 감히 2차 창작을 논할 수도 없게 가히 완벽한 결말을 보여주죠. 이처럼 27권이라는 긴 호흡 동안 모든 부문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말을 위한 결말을 낸 삼류들에게 무결점의 말하란 무엇인가, 소년 만화 결말에 대한 진리란 무엇인가를 연상하며 격의 차이를 보여주죠. 더하여 약속의 본즈와 함께한 구강철, 신강철, 애니판까지도 원작이 결코 뒤지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주며 원작과 애니 둘 다 정점을 찍어버렸으니 현재까지도 가장 완벽한 만화, 21세기 소년 만화의 정수로 추앙받으며 용두용미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던전에서 밥 먹는 정통 판타지의 정수, 쿠이료코의 던전밥. 던전밥. 던전 깊은 미궁에서 레드드래곤 사냥에 도전했다가 공복으로 인해 개발리고 파린을 잃게 된 라이오스 파티. 그렇게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여동생 파린을 구하기 위해 라이오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던전 속 몬스터들을 먹어치우며 던전을 공략하기로. 제군들,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이 장르가 아니죠. 기다려라 드래곤, 오늘 저녁은 드래곤 스테이크다. 그렇게 2014년 하루타에서 연재를 시작한 던전 밥은 마술사를 넘어 미궁을 쓰러뜨리며 세계를 구하고 동생 파린 전국민 통합 먹방으로 여동생 파린까지 구해내는데 성공. 이후 예언대로 모든 것을 거머쥔 새로운 향금향의 악시광으로 추대되어 지루함 속에 살아가는 라이오스의 전설을 설파하며 2023년 총 14권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 먹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의 서사.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생태계를 통해 보여준 탄탄한 설정, 하프프, 톨맨, 하프엘프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벌이는 갈등과 차별 속 따뜻하게 말하던 화학과 평등의 메시지까지, 무엇보다 극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도 걸작의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숨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서조차 원초적인 유머를 잃지 않고 적절한 무게감 속에 녹여내었으니 개인적으로는 강연 이후로 실로 오랜만에 만나본 완벽한 육각형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세계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작가의 급이 다른 섬세한 성향입니다. 단행본을 넘어 설정집인 던전밥, 월드가이드, 모험자 바이블까지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주의적 성향입니다. 워낙 재밌고 다채로운 표정을 그려내 작가만 주목받아서 그렇지 던전밥의 진정한 묘미는 각 종족의 역사, 가치와 대립되는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균형있게 적어내면서도 항상 역지사지의 태도를 집어넣어 각자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묘사해내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감을 불어넣은 덕분에 마지막 전국민 통합 먹방 엔딩이 날먹처럼 우습게 느껴지지 않고 보다 입체적이고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소소한 유머와 연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까지 한 번 더 자연스레 강조해냈으니 이것이 바로 정통 먹방 판타지 용두용미의 정점 던전밥입니다. 던전밥. 던전밥.
어리석은 인간을 파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추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인간과 동화된다.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 이와아키 히토시의 명작 기생수. 어느 날 지구에 떨어진 정체불명의 기생생물 오른쪽이가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 이지미 시니치에게 원치 않게 뇌가 아닌 손에 기생하면서 시작된 오묘한 동거생활을 그려낸 만화 기생수. 그렇게 1988년 모닝오픈 증가에서 연재를 시작한 기생수는 인간을 먹어치우는 괴물인 기생생물과 지구를 좀먹고 서로 미워하는 진정한 악마인 인간이 종국에는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진정한 공생의 의미를 인간처럼 변해가는 귀염둥이 오른쪽이와 기생생물처럼 변해가는 시니치의 가슴 시린 이별을 마지막으로 1995년 총 10건을 끝으로 용두용미 결말을 맞이하죠. 인간에게 기생하는 기생수, 지구에 기생하는 인간, 먹고 먹히는 대척점에 있는 두 존재의 공생을 통해 표현한 공존의 노래. 인간을 연구하며 서서히 인간성을 얻어가는 미기와 레이코, 기생수와 섞여 점점 인간성, 감정을 잃어가는 시니치의 역설을 고찰함에 담아낸 섬세한 심리묘사. 인간 본연에 잠재된 이중성을 비판하는 전형적인 전개를 과감하게 전복시키며 결말부에서는 생명의 공존이라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트린 파격적인 전개 전환 속에서도 무게를 더해가는 몰입감. 그렇게 자고 있어로 시작한 이야기를 깨어났어로 마무리하는 짧지만 강렬한 대사와 함께 시니치와 오른쪽의 관계를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지으면서 고요하면서도 서글픈 여운까지 선사합니다. 왜 완결난지 20년도 넘게 지난 고작 10권짜리 만화가 아직까지도 리메이크되고 있는지, 왜 인간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던 악한 파트너들의 마지막은 기생수의 전철을 성실하게 밟아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용두용미 결말이죠. 기쁨, 아픔, 이별, 사랑, 그 모든 감정을 담아낸 세상 가장 위대한 서커스. 후지타 카즈히로의 불세출의 역자 꼭두각시 서커스. 유산상속 분쟁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소년 마사루, 타인을 웃기지 않으며 죽는 병에 걸린 권법가 나루미,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웃고 계신 프란시느님. 세 사람의 만남을 시작된 열혈 도피그 꼭두각시 서커스. 1997년 주간 소년 썬데이에서 연재를 시작한 꼭서는 마치 진짜 서커스처럼 독자를 우롱하는 듯 뜬금없이 이야기의 주체가 전환되는 변칙적인 전개 속에서도 결말부에서는 그간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며 조나와 병에 대한 비밀, 그리고 최후의 결정 끝에는 모든 캐릭터와 자동인형들이 독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2006년에 총 43권을 끝으로 폐막하죠. 200년 주기로 반복되는 수건의 연세라는 비극을 통해 그려낸 장엄한 서사. 그 흔한 대사 한 줄 없이 미묘한 얼굴 표정 하나로 모든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압도적인 작가력. 생명의 가장 눈부신 순간을 위해 그려낸 죽음, 웃음을 향한 갈망을 위해 흘려낸 눈물, 보는 내내 전율이 멈추지 않게 하는 그 역설이 빛나는 차원이 다른 연출. 서커스편, 꼭두가시편 등 분리됐던 퍼즐들을 후반부에 하나로 수렴시키는 감각적인 구성. 호수는 얼마나 주시겠소. 행복하기를. 프란시느님이 웃고 계신다.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없게 만드는 만화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대사와 명장면, 더불어 이 위대한 서사를 위해 죽어나간 캐릭터들을 잊지 않고 대서사실을 수놓은 캐릭터들이 독자에게 작별을 구하고 웃으며 퇴장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꼭두각시 서커스 연출에 방점을 찍죠. 특히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하나의 서커스였다는 듯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커튼콜 엔딩은 사랑하는 캐릭터들의 웃는 마지막을 봐서 행복합니다. 모든 만화 엔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독자와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며 만화라는 예술의 완성도를 챙긴 것은 물론 함께한 팬들까지 위로한 것이 바로 만화사의 길이 남을 커튼콜 엔딩인데, 어떻게 용두용미의 꼭서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꼭서는 정확하게는 사두용미 아닌가요? 은 사실 그냥 해보고 싶어 해봤고, 사실 그 부분은 인정입니다. 꼭서를 추천할 때 꼭 뒤에 따라붙는 말들이 있죠. 결말을 보고 싶으면 서커스 편은 알아서 스킵하고 봐라 애송이, 10권까지는 닌자답게 참고 견뎌라 등등. 솔직히 노잼 구간이 있는 건 인정이지만 작가는 그 모든 것이 서커스의 일부이며 각 에피소드마다 담아낸 주제의식들이 상이하니 너무 이런 억가에 선입견 가지지는 마시기를. 그렇지만 솔직히 초반 서커스 부분은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미완성으로 담아낸 청춘 스포츠의 교과서, 꿈을 찾아 사랑에 응답하다. 아다치 미츠루시 연출의 정점. 러프, 전국 수영 챔피언을 목표로 하는 에이센고교 신입생 야마토 케이스케와 다이빙 선수인 니노미야 아미가 집안 문제로 처음에는 티격태격하지만 어느새 사랑으로 번져나가는 과정을 그린 청춘 만화 러프. 1987년 소년 썬데이에서 연재를 시작한 러프는 마음을 다잡은 케이스케가 꿈을 위해, 사랑을 위해 레이스에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아미의 명대사를 통한 열린 결말을 마지막으로 1989년 12권의 분량으로 끝이 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미완성 러프가 아니라 앞으로의 열린 가능성의 의미를 둔 러프라는 주제에 맞는 청춘다운 미숙함과 깊이 있는 성장. 아다치 작품 역대 최고의 히로인 아미와 한성과하는 남주 케이스케와의 지루할 틈이 없는 달달한 러브라인. 대사를 최소화한 아다치 미치우식 전개에 예술의 경지에 이른 여백 활용과 감정 표현, 특히나 마지막 순간 역대급 명대사와 함께 수놓은 열린 결말로 전한 가슴 설레게 만든 그 고백은 정말 왜 아다치의 자기 복제는 비난이 아니라 찬사만 받는지 여신이 느껴지게 만드는 완벽한 용두용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다치 센세의 작품은 다 변화도 발전도 없고 너무 뻔합니다. 왜 why? 언제나 완벽하니까요. 근데 왜 하필 러프를 추천한 건가요? 비록 터치나 H2에 비해 명성은 뒤질지 모르나 유일하게 아다치식 남주가 아닌 조금 결이 다른 남주의 활약은 물론 스토리라인, 연출, 결말 등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12권밖에 되지 않아서 쇼츠 릴스 틱톡에 중독돼 저같은 MZ들에게 아다치 초기 입문작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이카루스의 잘못은 태양에 도전한 오만함이 아니다. 진리를 부정하라. 억압에 발버둥쳐라. 우오토의 문제작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종교가 인간에게 진리를 내려주던 시대, 천문학을 한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오직 지구만이 우주의 중심이던 시절, 절대 불변의 진리에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신의 대리인들의 억압에 맞서 대립하는 이야기를 그린 2020년 빅코믹 스피리츠에서 연재를 시작한 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죽어간 12살 라파오가 활약한 1부 자유를 동경하며 절망을 극복해내 2단자 오크지가 활약한 2부 죽음의 순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두라카가 활약한 3부 이들이 흘린 피, 땀, 시간, 고난을 총망라한 미래로 나아가는 최종장을 마지막으로 2022년 총 8권을 끝으로 용두용미 결말을 맞이하죠. 진리를 의심하라. 진실을 직시하라. 지성과 폭력, 그 사이를 가르는 건 종이 한 장의 틈. 그 미묘한 차이를 파고드는 숨막히게 살벌한 전개, 지동설을 파헤치는 도발적인 소재, 끊임없이 처형당하는 주인공의 비극. 이런 충격적인 전개 속에서도 끝까지 시선을 거둘 수 없게 만드는 지적 투쟁에 대한 처절한 갈망. 대지, 피, 지식 세 가지 치의 뜻을 담아낸 세 개의 장, 그리고 이 세 가지 의미를 최종에서 제목 치에 맞춰 하나로 응축시키는 결말을 통해 웅장한 궤도의 원을 완성시키며 방대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죠. 일례로 작가인 우오토는 작품 치를 통해 2022년 제26회 데지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24세 나이에 수상하며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의 영예를 거머쥐죠. 개인적으로는 작가 자신이 어떤 것을 전하고 표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만화로 그리고자 하는지, 그 안에 어떤 보편적인 철학을 담아낼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작가만이 마지막까지도 이처럼 힘있는 결말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라한 작품이 비판받고 있는 몇 가지 이유와 질을 제대로 신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결이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풍월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나이다. 최강의 킬러 페이블, 일반인이 되다 프로니까. 미나미 카치사의 역자 더 페이블. 단순히 우화로 취급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실력을 가진 페이블 사토 아키라가 보스의 명에 따라 자신의 파트너인 사토 요코와 1년간 평범한 일반인 남매를 연기하는 이야기를 그린 병맛 개그 액션 느와르 페이블. 2014년 영 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한 더 페이블은 살인에 길들여진 페이블 조직원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찾아와 오늘과 같은 내일을 맞이하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완전히 살인에 손을 떼는 것으로 2019년 총 22권을 끝으로 결말을 맺죠. 6초면 사람을 죽이는 최강의 킬러에서 사회성 부족한 찐따 일반인이 된 오빠 아키라와 미스 알코올 여동생 요코 등 무자비한 킬러들이 평범한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괴리감에서 오는 순수 미친 재미, 치밀하게 그려진 사회 문제와 디테일한 살인 방법 묘사, 냉혹하게 구축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관에서 오는 진한 몰입감. 이처럼 제법 무거운 블랙 코미디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사이 액션과 코믹씬을 적절하게 섞는 완벽한 완급 조절로 팬들을 사로잡으며 25년 현재는 2부 완결에 이어 무려 3부를 연재 중에 있습니다. 행선님, 솔직히 너무 MG 결말 아닌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작품 특성상 개그와 사토의 성장에만 독자들의 관심이 쏠려서 그렇지, 사실 1부 기준 페이블의 결말은 이미 1화에서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법 건실하게 스토리가 전개된 작품입니다. 1화 때부터 보스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설령 최강의 킬러인 아키라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에는
그는 필요치 않은 존재라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자 일반인 행세를 시켰던 것이니까요. 뭐 얘기하면 길어지기에 여기까지 하지만 1부는 보면 볼수록 정말 세밀하게 잘 짜여진 극하체 용두용미 킬러물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녀와 에렌, 2000년 후의 너에게서 2000년 전의 너로부터. 명작은 많지만 정점은 단 하나. 아사야마 하지메의 걸작 진격의 거인. 부축해주마. 이 세상에서 한마디도 남김없이 식인종 거인에게 지배당해왔던 공포를 세장소에 갇혀 지내 굴욕을 끝내고자 조사병단에 입단한 자유의 노예 에렌의 여정을 그린 21세기 최고의 만화 중 하나 진격의 거인. 2009년 별책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한 진격의 거인은 각자의 상처와 신념을 앓고 깊은 고찰을 통해 성장해 가며 종국에는 증오의 연쇄를 끊기 위해 진정한 자유를 위해 희생하는 에렌의 모습을 보여주며 2021년 총 34권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1화의 시작 미카사가 건넨 다녀와 에렌. 별거 아닐 것 같았던 스쳐 지나간 한마디부터 메꿔핀 수준에 그칠 거라고 생각했던 설정 하나까지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드러나는 방대한 세계관의 스케일, 그 안에 촘촘히 엮은 복잡한 설정과 깊이 있는 서사, 시간이 갈수록 숨겨둔 진실과 캐릭터들의 본질이 드러나며 전율케 하는 압도적인 몰입감, 자유의지, 증오의 연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 역사의 순환을 마지막까지 강조하며 담아내 지독하게 현실적인 결말 등 궤를 달리하는 작품 철학의 깊이, 세계를 구축하려던 에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목을 벤 미카사, 에렌의 희생을 이해하고 희망과 의지를 품는 아르민. 이처럼 절대적인 악이나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원전 정의를 통해 전하는 기존의 작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렬한 힘을 가진 파괴적인 서사. 이처럼 진격의 거인은 오직 스토리 전개만으로도 용두용미, 그야말로 완벽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렌의 그 학살 발언, 연재본 기준 결말 논란도 있었는데 완벽? 그 논란들에 대한 반박을 하면 너무 길어져서 지금 하지도 못하는데 강철 노조 논란에 또 불이 붙겠구만. 자신만의 신념으로 무장한 캐릭터들,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유려한 연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주제의식, 완벽한 복선 회수와 결말로 함께한 독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사두용미, 용두용미로 칭송받는 명작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단계표였습니다.